안녕하세요. 오늘은 급격한 금리 인상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레고랜드 사태로 본 신용 경색을 살펴보고요. 개인 투자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고랜드발 후폭풍 정말 이제 거세게 지금 일어났는데요. 자금 시장에 50조 원을 긴급 공급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와 관련된 보증을 갚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퍼지면서요.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등 채권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자금 시장에 50조 원을 긴급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레고랜드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 오픈하는 것에 이어서 2022년 5월달, 올해 5월달이죠.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는요, 그 올해 1월달에도 그 네덜란드의 This is 홀랜드를 인수를 했고요. 2월에는 영국의 그 캐드버리 월드의 운영권과 그 브랜드 라이선스 취득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멀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영국의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강원도가 그 춘천의 작은 섬 중도에 레고랜드 조성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2년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인 강원 중도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2015년에 개장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개발 도중에 그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죠. 자, 그래서 어렵게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2020년에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일정이 다시 늦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기간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비용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에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채권의 금액은 2,050억 원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인 ABCP입니다. 자, 그런데 뭐 장사가 잘 되고 지금 뭐 큰 어려움이 없이 사업이 잘 됐다면 뭐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과 맞닿으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자금 조달이 이제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빚을 제때제때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2022년 9월 28일 채권 만기를 하루 앞두고 강원도는 법원에 그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 회생이란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돈을 갚기가 어려우니까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이제 청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이 부채를 모두 갚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원도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이제 신용경색이 오게 되는데요. 이 지자체가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채를 다 이제 내다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심리가 급격하게 이제 악화되기 때문에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긴급하게 이제 50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지자체가 국가 정부 뭐 지자체는 신이 성실하게 이 부채를 다 갚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급격한 그 기준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로금리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로금리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급격하게 그 자이언트 스텝, 세 번 밟아버리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여기에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금리 인상을 합니다. 빅스텝을 밟으면서 지금 한국은 3.0, 미국은 3.25라는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기준금리를 지금 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더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을 이제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자, 최근에 그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세 번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은행이 기업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부실한 기업에는
또 대출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거나 그 소비심리 감소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는 한계 기업들은요,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도 처리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한 기업만 부도 처리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기업의 부도는 그 기업의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한 기업들까지 피해를 주게 되어서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경제와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은행은 더욱더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오히려 기존 대출도 회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요. 연쇄 부도가 일어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레고랜드 사태 앞에서 이제 살펴봤지만 이 레고랜드 사태도 결국 무리한 대출이 금리 인상기와 겹치면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업 차원의 이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건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 주가나 집값이 크게 이제 오르게 됐죠. 그래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소유한 그 비율이 굉장히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제 자기 돈으로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버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빚을 내서 투자한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방금 보셨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기와 이제 겹치면서 이제는 그 신용으로 빌리게 된 그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융자 비율이 지금 거의 이제 10%에 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0%를 넘을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신용융자 금리가 최고 11%에 임박했다 하는 기사까지 지금 뜨고 있죠. 자, 그래서 주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최고 이자율 기준으로 해서 현대차증권이 10.5%, 거의 11%입니다. 그죠? 이제 유한타증권이 10.3%, NH투자증권이 9.9%, 제일 낮은 미래에셋증권이 9.3%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이제 9.3%고 최고가 10.5%죠.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11% 조금 이제 한 번 더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나면 이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요 11%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빚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만큼 다시 이제 보증금을 넣어야 됩니다. 보증금을 넣지 않으면은 그 반대 매매로 청산을 당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돈을 빌려야 되고 또 돈을 빌려야 되는 악순환에 지금 처하고 있는데, 어떤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주가가 이제 크게 한 번 더 폭락하게 되면은 이제 증거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증거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로 청산 당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빚도금리가 이제 10%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 개미들이 다 이제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탁금이 2년 전 수준으로 이제 회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큰 타격을 입고 돈을 잃고 마음도 큰 상처를 입고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증권사 신용금리가 공공행진을 하니까 B2도 이제 주춤하게 되고 반대 매매가 쏟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B2의 19조 절반이 이제 코스닥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한탕을 노리고 들어가는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2도 이제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예견될 때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최근 자산 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이제 많죠. 특히 이제 20, 30대가 많은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이제 높아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덩달아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자기 돈으로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 그 개미 투자자들은 최근에 또 반대 매매도 많이 당하고 굉장히 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채널에 함께 하고 있는 이 구독자님들은 이런 금리 인상이 예견될 때는 미리미리 이제 대처하는 그 자세가 이제 필요한데요. 또 이러한 현상을 잘 또 관찰을 해가지고 경험을 삼아서 또
또 나름대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하는데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는요, 현금이 돌지 않는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쭉 드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 심리가 이제 얼어붙게 되면요,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현금 흐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분석하면서 항상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장 그 중요점을 둬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테슬라가 그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려서, 왜 테슬라가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냐 하면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현금 창출을 다 해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분야에서 이제 가장 높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후에는요, 금리 인상이 도래를 하고요, 현금이 시장에 제대로 돌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도록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요,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해서 다음 자산 가격 상승기까지 유지하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든지 그 현금 흐름이 그 제대로 창출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만큼 그도 크게 올지 몰라요. 이건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도록 자산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지만 또 바닥이 더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해서 그 욕심내지 않고 분할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해서 다음 자산 가격 상승기까지 유지한다면요, 이 투자 시장에서 큰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를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조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할 때는요, 이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주식뿐만이 아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그 투자든 간에 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투자의 가장 첫 번째 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보유하는 시기로 삼아서 다음 자산 상승기까지 부를 축적하는 계기로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우량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면요,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급격한 금리 인상 후폭풍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레고랜드 사태로 본 신용경색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또 개인 투자자까지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